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어제 공식화되면서 관련 주가도 올랐죠. 그만큼 관심도 큽니다. 무엇보다 실제 합쳐지면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닌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박대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인수 뭔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느낌이에요. 먼저 인수 절차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국민의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 자금 8천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네. 산업은행이 한진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회사인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합니다. 네. 한진칼은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이 돈을 빌려주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살 예정입니다. 아시아나는 대한항공 자회사가 되는데 결국 두 회사가 통합될 예정입니다. 통합된 뒤에는 마일리지도 하나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쌓았던 마일리지가 사라질 걱정은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결국 이 인수 과정을 보면 산업은행의 8천억 원이 한진그룹 쪽으로 가서 결국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돼지주가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잖아요. 왜 굳이 인수합병 카드를 꺼내게 된 걸까요? 네, 금호그룹 산하였던 아시아나항공의 부실 경영은 사실 오래된 문제인데요. 더구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부채 비율이 2,300%에 달하고 이미 공적 자금 3조 원도 투입됐습니다. 네. 또 아시아나를 인수하겠다고 했던 HDC 현대산업개발은 인수를 포기한 상황인데요. 아시아나를 살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기보다는 누군가가 아시아나를 맡아서 경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게 부응했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닌데 네. 대한항공 나름대로 뭔가 이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뭐가 이로울지는 딱 떠오르지는 않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미 부실화된 아시아나의 경영 상태 때문에 우려되는 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대한항공까지 동반 부실화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진그룹 총수가 조원태 회장인데요. 현재 경영권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 그리고 반도건설과 KCGI 펀드 간의 이른바 3자연합이 조 회장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진칼의 지분을 보면요.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약 41%, 조현아 전 부사장 측 3자연합이 46%입니다. 이대로라면 조 회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을 차지하고 만약 조 회장 측 우호 지분이 된다면 경영권 방어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번 인수가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한항공 측에서도 경영권 방어 때문에 나선 측면이 있어 보인다. 네. 물론 이게 주된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게 주된 이유라면 또 다른 불씨가 될 것 같아요. 조현아 씨 측의 반격이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 쪽에서는 이제 조 회장 측을 편들겠다 그런 말은 하진 않았는데요. 그렇죠. 이번 거래 상대방이 아무래도 조 회장 측이다 보니까 교감이 있었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조현아 측 3자연합에서는 이번 인수가 부당한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병으로 경영권을 차지하려던 이 시도가 무력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이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도 조원태 회장 편들기 아니냐는 비판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물컵 갑질 사건을 일으켰던 조원태 회장의 동생 조현민 씨는 현재 한진칼의 전무 등 주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또 직원 상습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이 남매의 어머니 이명희 씨도 계열사 고문 역할 등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른바 갑질 모녀를 비롯해서 조원태 일가의 손을 정부가 들어주는 격이 되지 않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산은이 직접 주주로서 이번 통합 작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너 및 경영진의 책임 경영 의지를 끌어내고 건전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면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책임 경영 의지를 보겠다.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당장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거는 대형 국적 항공사가 하나로 합치면은 이게 사실상 독과점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공료,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독과점 문제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합병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심사를 벌이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저가 항공사가 많아졌고 외항사들도 늘었기 때문에 독과점은 아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비율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합작에 대한 심사를 보면은 전체 비율뿐 아니라 각 노선별로 점유율이 얼마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노선별로 보면 항공 화물 분야라든지 미주 노선이나 김포 하네다 노선처럼 인기 노선의 경우에는 두 회사를 합치면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선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기 때문에 또 요금 인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전체 노선을 보더라도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국내선 전체 점유율은 대한항공이 33.8%, 아시아나 쪽이 32%로 둘을 합치면 3분의 2가 됩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미주 노선이나 하울 노선은 이보다도 점유율이 더 높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직원들입니다. 고용 승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양사 직원들은 좀 이 결정이 달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공정위 심사라든가 노동계의 활동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관문이 남아 있는데 정리하고 같은 상황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